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자, 오늘 또 마스터캠 2021 버전을 교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1년 12월 23일이네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3차원 가공 정의에서 황사 가공 경로, 그리고 정사 가공 경로에서 워터라인, 그리고 라스터 가공, 그리고 일정한 스캐럽 가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기능을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우리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게 되면, 엔진, 그리고 전기 같이 사용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좀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사실은 이제 스캐럽 가공이 이 측벽하고 그 완만한 영역을 같이 경로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스케로 가공은, 완만한 영역과 경사진 영역을 작업할 때 경계가 애매해요.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는 경계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경로를 생성해야 될 곳과 측벽, 즉 등고선 형태로 경로를 생성해야 될 곳을 이제 면의 경사 각도로 구분을 해서 생성할 수 있다. 사실은 이제 이 기능이 파워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만영역과 경사진 구간을 같이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마캠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롭 가공으로 처리를 했었죠. 자, 근데 이제 고속 이제 최근 사양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하이브리드라는 기능이 생겨서 웬만한 영역은 이제 정삭 작업할 때 그냥 하이브리드로 작업하시면 완만한 영역이나 경사진 영역이나 알아서 경로를 다 생성을 해줘요. 그래서 뭐 좀 좋은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은 이제 부분적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경사 영역, 측벽이죠. 그리고 완만한 영역, 쉘로우. 이게 쉘로우. 스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사가 심한 곳, 쉘로우는 완만한 영역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형상에서 이게 이제 뭐 그 금형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완만한 영역과 경사진 영역이 막 같이 혼합적으로 되어 있죠. 자, 이런 부분에 적합한 가공 경로를 생성한다. 이렇게 이제 단순한 형상 같은 경우는 이어 같은 경우도 완만한 영역과 그리고 경사진 영역이 딱 구분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등고선으로 어느 일정 부분 작업하고 그 다음에 그 라스터 가공 기능을 이용해서 완만한 영역 제거하고 이렇게 하시면 연추 해결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경계를 내가 지정을 해서 부분적으로 작업하기가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알아서 그냥 작업을 하라라고 해주면 이제 하이브리드 기능에서 면의 경사값을 입력하면 거기에 맞춰서 경로를 생성해 준다라는 얘기죠. 사용자가 임의의 각도를 지정하여 이게 경계 각도예요. 이렇게 면이 되어 있으면 여기가 이제 0도다라고 치면요. 0도에서부터 쭉 가다가 한 45도에서부터 여기를 경계로 해서 45도보다 큰 영역은, 즉 이 영역은 측벽으로 간주하고 이 완만한 영역은 이제 쉘로우 영역으로 간주해서 완만한 영역은 이제 라스터 같은 평행 가공 형태로 처리를 하고 측벽 구간은 등고선처럼 처리를 해라.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경계 각도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다. 설정한 각도보다 경사가 가파른 영역은 등고선 가공 경로 형태로, 경사가 완만한 영역은 스케롭 형태로. 사실 이제 완만한 영역을 이제 스케롭이라고 하는 형태로 생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스케롭이 좀 이제 편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스케롭보다는 라스터 가공이 좋거든요. 근데 라스터 가공은 적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스케롭 형태로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스케롭을 했을 때 약간 면에 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라스터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형상을 지금 하이브리드로 작업을 한 거네요. 이거는 뭐 지난 시간에 비슷한 예제로 했던 것 같은데,
뭐 또 한번 모델링 해보죠. 간단하니까. 지난 시간에 그릴 때 평면 보기에서 여기다가 와이어프레임 사각형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사각형을 그리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치수는 무시하고 대충 그리겠습니다. 솔리드로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아랫부분으로 지금 단위로 되어 있네요. 선택 취소하고 체인으로 바꿔서 이제 아랫 방향으로 10만큼 하고 그 다음 얘를 가지고는 반대로 한 30만큼 하는데 경사를 주겠다 체크해서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사진 영역과 완만한 영역을 구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R 부분이 좀 있네요. 그죠? 그래서 R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솔리드에서 일정한 반경 필렛에서 엣지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신 다음에 R 값을 키워볼까요? 두 개가 합쳐져 있지 않네요. 그러면은 취소하고 솔리드에서 분리형 기능을 이용해서 얘를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친 다음에 다시 한번 일정한 필렛 기능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필렛을 주겠다. 필렛이 주어졌는데 좀 크구나. 이 정도로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하이브리드 기능으로 경로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홈에서 아까 대충 줬는데 이게 R값이 얼마인지 볼까요? R이 5R로 되어 있네요. 그럼 6파이짜리로 작업하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가공 경로에서 공면 정삭에서 하이브리드 경로를 생성하겠습니다. 자, 대상 공면을 선택하는데 00으로 하고 선택을 눌러서 위에 부분은 다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위에 부분은 다 선택하겠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 경로 제어에서 중심 영역 선택하겠습니다. 이걸로 선택하죠. 이 영역 밑으로 밖으로 나가지 마라 이 말이죠. 중심을 끝단에다 맞추겠다. 공구는 6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볼. 홀드 높이 필요 없고 절삭 파라메타에서는 하향, 한방향 되어 있는데 일단 왕복으로 하겠습니다. 스택 간격이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Z 스택 간격하고 3D 스택 간격이 있는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3D 스택 간격이 이제 완만한 영역, 쉘로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Z 스텝 다운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측벽 구간의 간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격을 따로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계가 되는 각도가 몇 도냐 여기다가 35도라고 됐네요. 그럼 35도에서 그것을 경계로 해서 완만한 영역과 측벽을 구분해서 경로를 생성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D 경로를 생성할 때 이제 닫힌 옵셋 형태로 할 건지 물어보는 부분이 있네요. 자, 이 부분은 일단은 이대로 놓고 내 간격 0.033, 0.3이면 좀 너무 큰 것 같은데 구분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한데 Z 스택 간격을 0.6 이건 1 정도 주고 한 얘는 0.5 정도 줘보겠습니다. 자, 주고 일단 확인해 보죠. 자,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경로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이브리드로 하게 되면 완만하건 측백이건 알아서 그냥 경로를 생성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자, 완만한 영역은 간격이 0.5, 그 다음에 측벽 구간은 0.1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측벽 간격은 좀 넓어 보이죠. 바닥에 비해서.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요. 하는데 좀 떴다 내렸다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떴다 내렸다 하는 것을 조금 줄일 수 있을까? 경로간 이동에서는 이건 해당 사항 없고 스팁 샬로우는 됐고, 자, 링크 파라메타에서 이 부분에서 최소 거리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최소 거리, 떴다 내렸다 하는 것을 최소로 줄이겠다 뭐 그런 개념이죠. 자, 확인하시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뭐 일단은 알아서 공작물에서 회피를 해서 경로를 생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측벽하고 바닥하고 간격이 좀 차이가 있어서 좀 그러네요. 간격을 똑같이 주겠습니다. 똑같이 0.5로 주죠. 해서 한번 생성해서 비교를 해보죠. 그러면 완만한 영역과 측벽 구간을 좀 구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35도를 경계 각도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35도에서 경계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경로를 생성했을 때 지금 이게 지금 평평한 부분 상단에서부터 지금 생성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측벽 구간을 지금 생성하는 형태로 쭉 내려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바닥 부분 형태를 작업한다 볼 수 있겠네요. 일단은 위에서부터 경로가 내려오는 형태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기본이 이제 위에서 이거는 왕복, 하향, 상향 되어 있고 Z 스택 간격 최적화 체크되어 있고, 자, 여기서 상단에서 지금 닫힌 옵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3D 경로라고 하는 게 이제 완만한 영역인데, 완만한 영역을 생성을 할 때 그 영역을 닫힌 형태로 윤곽을 만들어서 그 윤곽을 옵셋한 형태로 할 건지, 아니면은 이제 뭐 상단에서 하단으로 할 건지 하단에서 상단으로 할 건지 약간씩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 달라진다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얘를 그대로 두고 뒤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뒤로 복사를 하고, 자, 여기를 상단에서 하단으로 체크를 하고 경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차이점을 보면은 이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나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별반 차이가 없네요. 약간 이제 여기서 조금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경로를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경로는 자,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밖에서부터 안으로 옵셋한 형태. 이거는 닫힌 형태가 맞을 것 같고, 자, 얘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내려가는 것까지는 비슷합니다. 여기도 별반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또 뒤로 복사를 해서 조건에서 여기를 하단에서 단순해서 그러나, 아니면 이 형상을 그려가지고 다시 해볼까요? 일단은 이걸 체크하고 다시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면이 뭐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약간 이 경로가 달라진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것하고 그 다음에 이것하고 면이 약간 일정하게 보였나?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하고 경로가 시작하는 패턴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얘를 한번 보면 일단은 위에 작업하고 내려오는 건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작업할 때 얘는 이렇게 작업하네요. 얘 지금 하고 나서 그냥 안에서부터 쭉 퍼져나가는 형태로 하네요. 그래서 면이 좀 깨끗하게 보였나 보구나. 그러니까 옵셋을 닫힌 형태, 즉 이 닫힌 형태 공구 중심 영역이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안으로 들어오거나,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영역에 대해서 밖으로 나가거나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안에 있는 영역 가지고 그대로 쭉 밖으로 갔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나는 부위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이 만나는 부위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만나는 형태를 취하거든요. 이것하고 얘하고 뭐 어차피 이 꺾이는 부위가 있긴 한데, 이 꺾이는 부위는 이제 코너 처리를 하면 코너가 부드러운 처리, 브랜드 거리, 부드럽게 처리, 이걸 하면 조금 나아질 것 같기도 한데, 코너 R 부분은 딱히 안 보이네요. 코너의 R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것도 같은데, 날끝, 공구 위치, 옵셋 거리, 전체 옵셋, 딱히 안 보이고 여기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얘를 체크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일단 얘를 그대로 두고 그대로 하나를 복사를 해서 조건에서 이 부분을 클릭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너 부분을 좀 더 부드럽게 처리하지 않을까. 근데 용어가 좀 달라져서, 자, 이렇게 생성된 거죠. 이랬던 것을 이렇게 생성한 것이니까 좀 부드럽게 처리를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서리 부위를 좀 더 부드럽게 처리하겠다. 자, 그런 의미인데, 자, 일단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스캐럽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나는 부위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만나는 부위에서 간격이 좀 높다 보니까 약간 이제 미저삭된 부분이 이렇게 남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지금 알진 부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자, 근데 이것이 이런 형태가 낫나 라는 거죠. 근데 이제 등고선 부분은 측벽 구간은 뭐 깔끔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완만한 영역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그 영역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하냐거든요. 완만한 영역을 경로를 생성하지 말을까요? 그러면, 어라? 그게 없네. 여기에 지금 경로 제한을 두는 게 안 보이네요. 이거는. 안 보이네. 이거는 깊이 제한이고,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응용을 하라고 할까? 지금 스텝 다운 0.5로 줬거든요. 그 다음에 3D 스택 간격을 0.5로 줬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Z 경로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Z 경로 유지, 이제 유지라고 체크했을 때와, 이게 유지를 안 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이 높이 차이가 발생을 한 경우에, 지금 여기 경로 생성하고 여기 경로 생성했죠. 근데 이제 Z 경로 유지를 체크하면, 얘가 Z 값을 쭉 생성하듯이 거기에 맞춰서 얘도 이제 생성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를 비교를 해 볼까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딱히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비교를 해보죠. 자, 얘는 체크를 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뒤로 복사를 해서, 자, 얘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Z 경로 유지. 여기 선이 이 경로가 생성이 되느냐, 뭐 그런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제는 뭐 딱히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이것하고 얘하고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형상을 이런 아까 여기가 아니었나? 그 비슷하게 이건 뭐야? 등고선 형태에서 스캐럽 형태, 3D 형태, 완만한 영역, 그 다음에 측벽 구간, 경로 간격, 이건 제한 각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3D 경로 유지, Z 경로 유지를 체크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란 얘기인데,
여기에 이 경로에 맞춰서 여기서 경로가 좀 추가된 형태고 얘는 추가가 안 된 거고 뭐 그런 개념 같은데, 경사가 가파른 영역에 Z 경로를 유지한 채로 완만한 영역의 가공 경로를 생성한다. 이게 가파른 영역에서 생성된 이 경로를 그대로 완만한 영역에도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측벽에서 생성된 경로를 완만한 영역에다 생성을 하면은 간격이 넓어지죠. 넓어지고 거기 부위를 다시 또 이제 이렇게 경로를 또 추가하는 거죠. 그러면 경로가 겹치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유지를 체크하면 경로가 이 경로하고 기존에 있는 완만한 경로하고 서로 부딪힐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모양을 그려서 보겠습니다. 이거 비슷하게 만들어 보죠. 경로를 안 보이게 하고, 여기에서 필렛 부분을 지워볼까요? 솔리드에서. 자, 필렛 삭제하겠습니다. 자, 재생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아까처럼 하려면은, 얘를 좀 잘라볼까요? 와이어 프레임에서, 여기, 2D구나. 3D 놓고, 이 중간 정도에서 선을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솔리드 모델 수정에서 솔리드 분할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면을 히스토리를 제거하고, 이 선이 또 안 찍히네. 약간 떨어져 있어요. 약간 찍혔는데 하이라이트가 이게 됐다 안 됐다 그래요. 하이라이트가 돼야 되거든요. 아까 잠깐 됐었는데, 이 쉬프트 버튼 누르면 보통 이제 선택이 되는데, 자, 선택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윈도우로 잡아볼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선을 하나를 선택하고요. 엔터를 치야 되나?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면이 잘라지는 거예요. 솔리드 면이 잘라지면 면 방향 끝단으로 확장 이거는 이제 조금만 있었을 때 작업 평면을 사용하여 투영하겠다. 투영, 이것도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잘리긴 잘렸거든요. 얘가 푸시풀이 먹는지 보겠습니다. 솔리드 당기기 밀기, 이것을 되네요.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 명경사를 줘야지.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얘를 돌리겠습니다. 모델을 돌리는 기능이 어디에 있냐면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이렇게 돌려볼까? 이 선에 딱 일치를 해서, 일치가 됐나? 일치한 다음에 이 부분을 대충 이렇게 하면은 이 끝단이 일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엔터 쳐보고 끝단만 움직일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움직이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하고, 자, ES 버튼 뭐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고 이 면을 다시 선택해서 아예 날려버리죠. 이렇게 조금만 가자. 이 부분이 약간 생기네요. 뭐 이 정도로 하죠. 자, 이 정도로 해서 확인하고 모델을 수정할 때 일일이 스케치하지 않고 드래그해서 좀 수정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하고 필렛을 줘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에다가. 그러면은 솔리드에서 일정 반경 필렛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 이 부분을다가 필렛을 주겠다. 역시 안 되네요. 지금 여기가 미세하게 지금 면이 겹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렛이 안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할 때, 그냥 일반 필렛으로는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반 필렛으로 하지 말고요. 면과 면으로 필렛을 줘보겠습니다. 이 면과 첫 번째 면, 두 번째 면 선택을 해서 필렛을 첫 번째, 두 번째 나눠서 선택해야 되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하고 두 번째 선택하고 R을 주겠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면 대 면으로 필렛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작은 것들이 있었을 때는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데 아까처럼 일정한 필렛으로 하게 되면 그 미세하게 이제 면이 있었을 경우에는 필렛이 먹지 않습니다. 뭐 일단 이렇게 해서 너비값을 키워보겠습니다. 자, 부드럽게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면을 좀 수정을 했고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하이브리드 기능으로 다시 한번 경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다 선택을 해서요. 얘만 빼고 치우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대상 도형을 다시 선택을 하는데, 자, 위에 부분을 다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 영역은 아마 그대로 이어갈 것 같고요. 경로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로가 생성이 됐어요. 지금 이제 경계 각도가 주어졌는데 경계 각도가 지금 35도로 되어 있죠. 자, 35도를 경계로 해서 Z 구간을 좀 길게 해볼까? 1 정도 주고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해보면 35도보다 작은 영역은 좀 구분하기 위해서 간격을 조절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는 35도보다 완만한 영역이란 얘기죠. 여기는 이제 바닥 부분이고, 근데 이 영역 경로를 생성하다가 옆에 있는 부분 있죠. Z 방향은 사실은 이 간격으로 생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적용을 같이 했네요. 여기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죠. 35도를 경계로 해서 이 측벽 구간도 같이 적용을 했는데, 그럼 얘를 뒤로 복사를 해서 조건을 바꿔볼까요? Z 경로 유지를 체크를 끄고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차이가 이거하고 그게 의미가 지금 이거는 기존에 이 경로를 적용을 해서 생성을 했네요. 이게 더 깔끔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완만한 영역을 이제 닫힌 형태로 영역을 바운더리를 잡아서 그 바운더리를 옵셋한 형태로 생성한 거고요. 예, 옵셋한 형태로 해서 이게 옵셋이 돼서 여기에서 만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거보다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여기 면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간격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 이것하고 이건데, 공구 Z라고 하는 개념. 이게 이제 Z축 경로를 유지하겠다. Z 경로를 유지한다 라고 하는 거고, 안 하겠다. 유지하겠다. 안 하겠다. 유지하겠다. 근데 측벽에 대해서는 별반 차이는 안 느껴지네요. 체크를 했을 때와 여기는 체크를 했을 때, 이게 했을 때구나. 했을 때와 체크를 안 했을 때의 차이점. 이건 체크를 안 했을 때고, 얘는 체크를 했을 때. 두 경로의 차이가 뭘까? 일단은 위에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한데요. 측벽은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경로를 생성할 때 약간씩 차이가 좀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경계 각도는 35도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여기는 측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경로를 생성을 할 것 같은데, 여기는 측벽으로 인식을 해서 간격이 넓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톱다 내렸다를 좀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이어버렸네요. 뭐 이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나 보네요. 이게 경로 유지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생성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최적화를 체크해서 그러나 일단 최적화를 한번 꺼보겠습니다. 좀 달라지는지 한번 보죠. 거의 비슷하네요. 최적화를 체크를 껐을 때와 최적화를 체크를 했을 때 어차피 뭐 떴다 냈다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형태를 취하는 것 같아요. 자, 뭐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측벽하고 완만한 영역을 경로를 생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해보고 싶은 것은 완만한 영역은 경로를 생성하지 마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보이네요. 완만한 영역에서 경로 생성하지 마라. 생성하지 마라. 어떻게 할까? 이거를 지금 이 값을 엄청 크게 주면 안 할 것 같기도 해요. 한 20 정도 줘볼까요? 자, 완만한 영역의 경계를 20 정도 줘보고 재생성을 요청된 스텝 오버가 선택한 공구의 지름을 초과합니다. 스텝 오버는 선택한 공구 직경의 최대 허용 스텝 오버로 설정됩니다. 아, 내가 이거 아무리 크게 해도 얘가 지가 알아서 판단한다는 얘기네요. 공구가 6파이니까 6파이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만 경로가 허용된다. 그런 내용인데 평면 영역, 평면 부분을 인식한다. 그 다음 평면 부분 영역, 평면 포함, 평면 무시, 평면만. 평면 무시. 평면 무시를 체크하면 완만한 부분은 안 하겠다라는 개념 같은데요. 그러면은 얘도 0.5를 주고요. 일단은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평면을 무시하겠다. 뭐 괜찮긴 하네요. 이게 평면 구간은 영역에서 빼겠다 그런 개념이네요. 평면만 하겠다라고 하면은 평면 부분 스택 간격이 왜 이렇게 작아? 얘를 한 5로 줘볼까? 그러면 평면 영역은 5로 하겠다. 평면 부분만 작업하겠다. 우리가 이제 포켓 가공에서 평면 영역만 경로를 생성하는 기능이 있죠. 물론 이제 얘를 할 때는 평엔드밀을 쓰면 되겠죠. 지금은 뭐 볼엔드밀을 사용했지만 얘를 만약에 평면 영역만 작업한다라고 한다면은 평엔드밀 써도 되겠죠. 자, 이렇게 평엔드밀 쓰게 되면 평엔드밀로 평면 영역을 작업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작업이 되겠죠. 평면 영역만. 평면 영역을 작업을 하게 되면 일반 포켓처럼 측벽에 대한 여유값을 주지 않을까? 일단은 스택 간격은 있는데 여유값은 기존에 있는 그 형상을 뭐 간섭받지는 않겠죠. 일단은 그 다음에 평면을 포함하겠다 체크를 하게 되면 평면을 포함하겠다. 그러면 지금은 평엔드밀로 되어 있는데 그럼 전체가 다 대상 범위가 되겠는데 일단은 평면 영역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측벽 구간도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10파이로 작업을 한 거죠. 해서 평면 영역과 그 다음에 완만한 영역을 경로를 같이 생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완만한 영역은 지금 평면 영역은 5고 일단은 그 완만한 영역 그러니까 이제 경사값이 35도에서 0도는 아니고 0도에서 뭐 약간 평면분을 제외한 완만한 영역 같은 경우는 0.5로 하겠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0.5면은 얘가 0.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위에는 1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평면 영역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이제 완만한 영역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측벽 구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간격을 따로따로 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코너알 공구를 썼을 때는 평면 영역은 이렇게 작업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측벽 구간은 완만한 영역은 좀 촘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직 구간은 약간 좀 경로를 좀 넓게 주고 이렇게 해서 한 세 종류로 그 구분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완만한 영역을 완전히 구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등고선 가공에서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등고선 가공에서는 이걸 등고선으로 많이 처리를 해보면
가공 경로에서 그 등고선 가공, 워터라인이죠. 워터라인에서 일단 기본값이 0으로 되어 있으면 좋은데 기본값이 항상 1로 되어 있네요. 자, 얘를 만약에 이제 그 등고선 워터라인 기능으로 작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영역은 이걸로 잡고요. 공구는 6볼로 하는 걸로 하고, 자, 경로를 이제 생성을 해보면 이제 워터라인, 즉 등고선 가공이기 때문에 측벽 구간에 높이 차이가 있는 구간에서 경로가 생성이 되죠. 자, 생성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스팁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경계 각도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를 한 35도부터 90도에서만 경로를 생성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완만한 영역은 빠지죠. 이렇게 빠지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 라스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도 0을 주고 0을 주고 선택을 아까와 똑같이 최종 것이 없나? 최종 선택 반전, 최종 선택 다 했었나? 완료하고요. 그 다음에 영역도 최종 선택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라스터 가공이죠. 왕복 형태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스팁 셜로우를 이제 반대로 0에서 아까 35도라고 그랬나? 35도 이렇게 주고요. 간격은 뭐 1로 되어 있는데 이대로 그냥 하는 걸로 하죠. 자, 해서 이제 경로를 생성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경로를 생성할 수 있고 두 개를 같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개념이죠. 자, 이렇게 한 거하고 같이 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할 수가 있는데 그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스케일업으로 한 것보다 하이브리드로 한 것보단 이제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로 하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방금처럼 구분을 해서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안 생겨요. 보시면은 얘하고 얘를 같이 볼까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생기잖아요. 아까처럼 이런 형태가 없죠. 이게 이제 서로 경로가 겹치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면이 좀 더 깔끔하게 처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경계 각도를 구분하는 기능이 있어서 좋아졌어요. 이전 버전에서는 이 각도를 입력하는 기능이 없어요. 워터라인 등고선에서는 뭐 각도를 해서 평면 영역, 완만 영역의 경로 생성 안 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라스터 가공, 즉 평행 가공에서는 경계 각도 주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냥 전체로 다 하는 형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 약간 상위 버전에서는 스팁 셜로우라고 하는 이 기능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또는 Z값 영역을 잡거나 또는 바운더를 잡거나 해서 원하는 부위에서 경로를 생성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일단은 단순한 영상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하지만 복잡하거나 그럴 때는 번거롭잖아요. 이거 일일이 다 구분하기가. 그냥 전체를 다 잡아서 그냥 경로를 생성할 때는 편하게 경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뭐 조도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좀 무시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밖에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옵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옵셋이 조금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그 모양이 잘 표현이 안 되던데, 자, 이거하고 똑같이 한번 모델링해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형상이 좀 달라서 그런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다 지우고요. 얘도 다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어떤 모양이죠? 타원의 동그라미네요. 그러면 평면 보기를 해서 타원 그리기 해볼까요? 와이어프레임에서 타원 그리기가 여기 있겠네요. 타원 그리기. 자, 타원을 이렇게 그려보죠. 타원 그리기 하나 그렸고, 자,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등고성 보기 한 다음에, 자, 솔리드에서 돌출 기능으로 얘를 가지고, 바닥 부분으로 돌출을 하는데, 예, 이때는 한 10 정도만 하도록 하고요. 자, 얘를 가지고 돌출을 할 때는 반전시켜서 경사 각도를 줘서 이 정도로 하고요. 형상을 어떻게 됐나? 자, 위에 필렛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하고 솔리드에서 반경 필렛 체크하고 엣지로만 해놓고요. 윈도우로 이렇게 잡아요. 잡으면 좀 편하게 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키울까? 자, 이렇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밑에도 줬나? 밑에도 줬네요. 그러면은 솔리드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추가를 눌러서 이 부분도 추가하겠다 하겠습니다. 엥? 아, 두 개가 합쳐져 있지 않네요. 그러면은 분리형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하나로 합쳐야만이 만나는 부위에서 필렛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그냥 주죠. 그냥 선택하고 R값을 좀 줄여서 자, 이렇게 해서 형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해보죠. 하이브리드 기능을 이용을 해서 0에 0으로 하고 다 선택하겠습니다. 어차피 바운더를 선택할 거기 때문에 그 영역 밖에 있는 것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공구는 6파이 볼로 하고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로가 생성이 되면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교재에서는 이제 차이를 구분을 해놨어요. 간격이 좀 너무 촘촘한 것 같으니까 간격을 좀 조절해서 자, 1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고 재생성을 해보죠. 자, 지금 이게 이제 그 닫힌 형태 같은데요. 닫힌 옵셋 형태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 하나씩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얘도 뒤로 복사 또 하나 하고, 자, 또 하나 해볼까요? 3개면 되나? 자, 2번. 얘 같은 경우는 상단에서 하단으로,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하단에서 상단으로,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자, 전부 생성. 자, 생성을 해서 하나씩 비교를 해보죠. 자,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닫힌 형태로 경로를 생성했을 때고요. 그리고 얘는 똑같네. 얘는 얘는 좀 다르죠. 얘 같은 경우는 이건 자동으로 하니까 자동이 닫힌 형태하고 비슷하죠. 비슷하기 때문에 뭐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가 좀 다르나? 여기가 뭐 이 링크 부분 서로 연결하는 부분만 다를 뿐이지 메인 경로는 같아요. 그죠? 자, 이건 됐고 그러면 일단 구분할 때 얘도 지금 얘가 좀 마음에 들거든요. 일단은 왜냐면은 이게 이거보다는 지금 여기 이 모양이 얘보다는 얘가 낫죠. 그 떴다 냈다를 많이 하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넓은 부위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면이 좀 좋지 않은데 예,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좀 덜하죠. 이게 지금 이제 닫힌 형태가 아닌 외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형태 같은데 하단에서 상단으로 들어오는 형태고 상단에서 하단으로 가는 것은 이제 얘가 되겠네요. 그래서 상단에서부터 안쪽에서부터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도 얘나 비슷해요. 근데 얘가 조금 이제 모양을 봤을 때 좀 더 깨끗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연결되는 링크 부분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링크가 왜 이렇게 많지?
선택을 보면은 일단 위에서부터 쭉 경로가 생성이 되는데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이 형태를 가지는데 닫힌 형태는 아니죠. 지금 닫힌 형태라고 하면은 안쪽에 있는 것과 바깥쪽에 있는 것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바깥으로 나가고 만나는 부분이 생길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계속 쭉 오는 형태로 해서 이 부분에서 트림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경로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이거 어쩔 수 없을까? 좀 이송을 해볼까요? 떴다가 옆으로 갔다가 떴다가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안전높이까지 뜨는 형태잖아요. 자, 이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링크 파라메타에서 여기를 최소 거리를 체크해서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이네요. 일단은 공작물에서 4mm 정도로 간격을 유지하면서 움직여라 라고 되어 있긴 한데, 뭐 이렇게 경로를 이렇게 생성하다 보니까 자, 이런 이제 형태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얘는 급속이송이거든요. 급속이송이라서 잘못하면 공작물과 간섭을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현재 이 경로가 절삭이송으로 가면은 괜찮은데, 자, 그거를 보완하는 게 이제 여기 있죠. 이송 속도로 출력하겠다라고 체크하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노란 색깔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지금 갈색으로 생성되는 거 있죠. 이거는 G01로 생성하는 거예요. G01은 보관 형태가 그 직선 형태 보관이기 때문에 이대로 움직여요. 근데 아까 노란 색깔은 이대로 움직이지 않고 X, Y, Z 이송 속도가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비직선형으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송 속도로 출력하겠다. 굳이 뭐 급속으로 출력할 필요는 없죠. 이송 속도를 출력하고 속도를 빨리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했어요. 이게 떴다 냈다 하는 게 좀 많긴 한데, 여기는 또 진입할 때 그 거리도 많이 있긴 한데요. 일단은 경로는 괜찮은데 이 서로 연결할 때 꼭 한 방향처럼 경로를 생성하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얘가 이 상태에서 일로 가지 않고 바로 가면은 안 되나? 이게 왕복 형태로 안 되고, 이게 한 방향으로 돼 있어 그런가? 그러면 왕복으로 할까요? 왕복으로 하면은 나아지나? 그럴 것 같네요.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아까는 한 방향이었어요. 한 방향이었는데 이거는 한 방향인데도 경로가 깔끔하죠.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계속 돌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왕복으로 체크하면 여기에서 이제 연결을 시키죠. 바로 옆으로 가면서 해서 그나마 저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는 이거를 선택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얘는 한 방향으로만 계속 가기 때문에 하향이면 하향, 상향이면 상향 이렇게 영향이 되겠죠. 되겠는데 지금 얘는 이제 상향, 하향이 같이 형성이 되지만 경로 차원에서만 봤을 때는 좀 더 면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측벽의 간격이 좀 넓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닫힌 옵셋 양쪽에서 안쪽으로 오므라든 형태로, 이거는 상단에서 하단, 위에서부터 아래로 퍼져나간 형태로, 그 대신에 얘는 트림되는 위치가 이 외곽 부분에서 트림이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생성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거는 하단에서, 방금처럼 우리가 하단에서 되는 거는 이제 확인했는데, 이 상단에서 지금 퍼져나온 형태는 그닥, 이게 지금 상단에서 퍼져나온 형태거든요. 상단에서 얘가 옵셋한 형태로 트림된 모양은 없는데, 그러면은 이게 상단에서 하단인데 트림된 형태는 형성하지 않았다. 공구 중심 영역을 일단은 꺼볼까요? 끄고, 자, 영역을 껐기 때문에 밑에까지 다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 깔끔하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 위에 부분이 전체가 다 깔끔하지 않나요? 그쵸? 이게 마음에 드는데, 얘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안쪽이 전혀 뭐 뜨는 게 없잖아요. 트림을 이 외곽에서 트림이 된 거죠. 외곽에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아까는 이렇게 안 보였었지? 그러면 공구 중심 영역에 영향이 있는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영역을 깊이로 줘보겠습니다. 깊이. 여기에서 재료 한개 인식해서 상단값은 됐고 하단값에서 여기를 0으로 잡을게요. 지금 바닥이 0이거든요. 0으로 잡고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어? 어? 아, 0이 여기니까 0에서 그래도 0을 배제를 시켰네요. 마이너스 1이라고 줘볼까? 지금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됐죠. 근데 얘를 이렇게 안 줘도 영역을 잡아도 여기까지만 경로가 생성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얘도 이제 왕복을 체크하면 경로가 이렇게 떴다 냈다를 많이 하진 않겠죠. 재생성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안쪽에서부터 퍼져나가는 형태잖아요. 그리고 끝부분에서 왕복 형태로 생성을 했습니다. 끝부분은 뭐 이게 뭐 그 표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가공면은 상단에서부터 쭉 퍼져나가는 형태로 가고 이 윤곽 형태에서 경로를 트림하는 형태로 생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운더리를 잡았을 때는 이런 모양이 안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대상 공면을 저것만 잡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초기화를 시키고 다시 한번 선택을 눌러서 이제 윗면을 선택을 할게요. 윗면만. 지금 바닥면을 아까 선택을 했는데 윗면만 선택하고 영역은 잡지 않은 상태에서 경로를 생성을 하는데 스팁 쉘로우도 체크는 끄겠습니다. 자, 재생성을 해보죠. 일단 윗면만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이게 마음에 드네요. 일단은 위에 부분만 잡아서 경로를 생성했고요. 상단에서 하단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넓게 보이는 것은 이제 측벽 구간을 간격을 넓게 줘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 형태는 닫힌 형태. 그 다음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퍼져나가는 형태. 여기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 그 다음에 이거는 자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좀 이 부분이 좀 그렇죠. 물론 이제 하향 기능으로만 생성을 해도 떴다 냈다 게 많이 없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것하고 얘를 비교를 하자면 두 개 다 왕복입니다. 비교하자면 얘보다는 저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바닥 부분에 면이 깨끗하게 생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다. 그 다음 평면 부분 인식하는 건 아까 대충 봤죠. 지금 이처럼 이제 평면 부분을 포함한다 그러면 완만한 바닥 부분까지 경로를 다 생성한 거고요. 위에도 그렇고 얘는 평면 부분은 제외시켰다. 그 다음에 얘는 평면 부분만 생성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부드럽게 처리는 코너 부위를 이제 부드럽게 처리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하이브리드, 용어가 참 멋있는 하이브리드 기능을 봤는데, 여러분들 이제 시장 하이브리드 기능을 쓰면은 설정하는 게 특별히 없어요. 그냥 간격만 주면 지가 알아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면도 그렇게 썩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아주 이제 깨끗한 면은 나오진 않는데, 그럴 때는 아까처럼 좀 조절을 하시면은 면은 깨끗하게 제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삭 가공 경로에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기능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유튜브 멤버십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